시, 유교 이념 네. 깊이 박혀 있어요. 네, 유교 이념. 유교 이념은 아름다움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랄. 이제 모랄 대상으로 하니 이제 우리 외국에서 생각하는 시와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시 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요. 그래서 가장 훌륭한 한국 시, 고려 신라 그 시대에 쓴 것이고요. 주로 스님들이 쓴 시 작품들이에요. 해심이라든가 조선시대 김시습이라든가 아니면 선비들 가운데 불교의 영향을 선 영향을 받아가지고 쓴 것이에요. 학교에서 네. 가르치는 시들 보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사람 끈질기게 쉬지 않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사람만 성공한다. 그게 유교 이념이에요. 해심이나 서가정 이런 진정한 의미의 훌륭한 시인들 그런 말을 안 해요. 딱히 연못을 보면서 이제 많은 말들 하는 것보다 보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씻을 때도 보기만 하면 된다. 이런 그림 하는 것처럼 많은 말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시에 대한 태도가 현 한국에 조금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좀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 그 시에 대한 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름다움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랄 중심으로. 그러니 이제 산 볼 때 그 산 예쁘다, 아름답다 느끼는 것보다 그 산이 나에게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제 도덕 높은 사람 또는 한국에서 자연 마음속에 있는 병을 고치는 매개체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중국에서 들어온 시에 대한 태도예요. 이거 보세요. 이게 초점이 어떻게 보세요? 초점 어디에 있어요? 초점이 어디 있냐고요? 예. 어떤 글에 대한 초점을 말씀하시는 그림에 대한 그림에 초점. 대한 초점이요? 고양이한테 있죠. 고양이한테 있지. 야. 그게 잘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 할 말이 없지. 고양이 보기만 하면 시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 얘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양이가 정체 없이 떠돌아다니니까 대문 앞에서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거를 제가 만든 거였거든요. 이 글과 비슷하게 그렇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고양이의 마음속까지 파고 들어가서 고양이 느끼는 것들 여기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네. 아니면 시인이 느끼는 게 표현하고자 해요? 전자죠. 전자. 한국 시에서 고양이의 속마음보다 시인의 속마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워낙 중요한 것은 고양이의 속마음이에요. 정말 말씀이 너무 시적이에요. 정말 시적이에요. 그럼 제가 이쯤에서 저도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신부님이 생각하시는 시란 어떤 거예요?
옛날에 해심 시를 썼는데 연못에 대한 거야. 네. 그 속에 너무나 다양한 세상이 펼쳐져 있어요. 시인 말들 할 것이 없고요. 그 연못 보기만 하면 된다. 이게 서양에서는 이미지즘의 실론이에요. 네. 다만 이쪽에서 이미지즘보다 1000년 전 그 시점에서 사물을 보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 서양의 시, 중국에 비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물론 서양에서는 고려에 대해서, 신라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으니 이제 해심 이런 사람 몰랐지. 그러나 이태백이나 두보 이런 분들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 빚진 게 아직까지 제대로 인정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란 것이 뭐냐? 말인가? 말 없이 얼마든지 시 만들 수 있어요. 생각인가? 생각 없이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신기하다. 그러면 시 뭐냐? 시인 또는 예술가,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에 별개의 존재로 살아있는 감정의 덩어리예요. 그러면 이 감정의 덩어리 풀고 이제 그림에서 표현하고자, 글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인식 얼마든지 옛날에 한국에 있었고요. 그러나 현대는 그게 좀 사라져간 것 같아요. 굉장히 심오한 얘기 같은데요. 심오한 얘기 아니야. 아니요. 이제 훌륭한 시인들의 작품을 분석하면 네. 그 얘기가 너무나 선명하게 나와요. 아. 서정주. 네. 서정주 남다르게 네. 상상 중심으로 시를 쓰는 거지. 네. 그러면 모든 예술 할 때 네. 사상 중심인가 상상 중심인가 그 네. 기본이 그거예요. 네. 오늘날 한국의 사상 중심이야. 네. 옛날에는 상상. 어, 이거 아주 다르다고요. 그러면 상상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면요. 이제 학교 가면요, 낭만주의, 낭만주의 이론, 낭만주의 시대 이제 더 하도록 공부를 했는데 그 이유는 서구에서는 이제 진리 어떻게 도달하느냐. 옛날에는 이성 거쳐서 진리에 도달한다. 상상 거쳐서 네. 진리에 도달하는 게 낭만주의 시대의 이론이에요. 그러면 이쪽에서 유명한 유교 선비들 네. 이제 흥이란 것을 의심스럽게 봤지. 그러니 고려가요 애들에게 가르치지 말자. 그 흥 애들에게 영향을 끼쳐가지고요 나쁜 경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곡이나 그런 분들 고려가요 훌륭하게 보지는 않았고요. 그 흥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은 그래서 예술에서 패션, 정열, 네. 일체 나타나지 말아야지. 그래서 조선시대에 열정, 정열 죽이려고들 그랬어요. 그러니 할 수 없이 한 200년간 시 죽었지. 그 지배자의 그 시선이 유교적인 시선이라서 그런 건가요? 그 왜 그랬는지 모르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 그 당시에 불교의 힘 대단했지. 불교의 힘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지. 불교의 힘 이게 예술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나라의 가장 위대한 건물과 위대한 땅을 몽땅 다 가지고 있으니 네. 너무나 부유하다. 네. 그리고 그 부유함을 이적으로 왕에게 바치려고 이조 시대에 높으신 양반들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그러나 공격을 한 것은 패션이야. 정열. 정열 나타나지 말아야 돼. 정열 없이 예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시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제대로 못 보는 거지. 그러나 그 대신에 유교에서 철학적인 이론, 기가 막히게 잘했지. 철학적인 이론 할 것 같으면 상상보다 이성을 중요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쪽 너무 많이 기울어지면 병이 나고요. 이쪽으로 또 너무 기울어지면 병이 나고요. 그러면 항상 이성과 상상 그 사이의 밸런스를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게 뭘까요? 밸런스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걸까요? 그거는 이제 40년간 저처럼 시하면요. 네. 한 가지만 배우게 돼. 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답이 없어요. 작품의 뜻이 뭐냐? 정답이 없고요. 그러나 우리가 시 가르칠 때 정답 중심으로 가르치지. 학교 선생,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정답 중심으로 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 수법이 틀렸어요. 이제 모든 예술 정답이 없습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맞는 말씀도 일종의 정답이야. 맞는 말씀도 없어.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지금 이제 교육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젊으셨을 때까지 20대까지는 아일랜드 계셨었잖아요. 예. 거기에서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일단은 거기 교육하고 지금 우리나라 교육하고 잠깐 비교를 해본다면 어떤 게 좋고 우리가 아일랜드에서 받은 교육은 네. 여기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유교적인 영향이 없었습니다만은 네. 천주교의 영향이 네. 유교 대신에 우리의 마음속에 거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지. 그러면 상상, 의심을 하고요. 이성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름다움보다 사상 이런 것을 중심으로 예술을 하는 거지. 와가지고 몇십 년간 난 한국 문학을 공부하면서 네. 영시 네. 가르쳤어요. 네, 네. 40년간. 네. 굉장히 서로 도움이 되는 네. 문학 방향이야. 그리고 시란 무엇인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젊었을 때 가졌던 아이디어들 하나하나씩 버리고 이제 난 시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한국 시, 중국 시, 미국 시, 아일랜드 시, 독일 시, 프랑스 시 이렇게 생각을 안 해. 시는 하나야. 예술도 하나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술 하나라면요. 네. 그 병이 든 정답 그 병 안 걸려요. 그게 좀 극복할 수 있고요.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책으로 조금 신부님에 대해서 봤는데요. 그 번역하실 때 운율이 좀 잘 사는 그런 시,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그게 잘 맞아 떨어졌을 때 그 시가 어떤 게 혹시 있는지. 난 저 한시 많이 번역을 했어요. 네.
한시 워낙 네. 룰이 네. 많아요. 네. 영시 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말의 리듬, 룰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네. 이런 것을 지키면서 시 쓰는 것이에요. 네. 한국말이 룰 하나도 없어. 너무나 좋아요. 시의 매개체로. 왜냐, 시 작품을 쓸 때마다 새 출발 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50년간 뭘 했나? 영시의 룰을 받아들이려고, 불란서 시의 룰을 받아들이려고 40년간 괜히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영시, 불란서 시 모방하는 작품들 한 20, 30년간 썼어요. 그러다가 박무월, 서정주 이런 분들 이러면 안 돼. 한국의 전통은 신라, 고려, 고전에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서정주의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현대 한국 인간상 어떤 거냐. 네. 그리고 결국 답한 것은 화랑 같은 인간상을 가장 멋진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평론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들려서 이제 나라의 참여의식 네. 하나도 없어서 아름다움 중심으로 시를 썼어요. 시인이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시인이 사회에 무엇을 기여해야 진정한 의미의 훌륭한 시인이 될 수가 있지. 20년대 참여문학 하는 사람들 그 이론이고요. 오늘날 아직까지 한국의 그 이론이 지배적이에요. 이제 김우창 선생님, 네. 참 멋진 할아버지. 그 양반도 그것을 믿고 있어요. 그러나 순수문학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인이 사회에 무엇을 기여할 것 없이 아름다움 중심으로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관점이에요. 그것도 정답이 없어. 양쪽에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다만 너무 지나칠 정도로 참여 문학 정신으로 나가면 틀림없이 병이 나. 그리고도 이제 그 순수 문학적으로 오랫동안 그것만 생각을 하고 하면 실증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역시 다시 밸런스로 돌아온 거지. 중국말로 중용. 그게 제일 중요하지. 네. 신부님이 그래서 자작시. 결국 네. 이제 한시 번역할 때 네. 그리고 한글로 네. 번역할 때 근본적으로 달라. 이제 한시 할 때 이 7자, 5자 중심이지. 그러면 강 스트레스 쓰면서 규칙적으로 안 합니다만은 한 라인에 3 스트레스, 4 스트레스 이런 식으로 해요. 한글로 번역할 때 그런 거 완전히 피해야 돼요. 다르니까. 예. 그리고 한국시 영문으로 번역할 때 네. 그 영문 번역이 시 아니면 그러면 작업이 실패야. 시어야 돼. 그리고 영시어야 돼. 그러면 영시 될 것 같으면 부분적으로 영시의 틀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야지. 그래서 완벽하게 free이면서 자유이면서 그 반면에 자유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역시 중용
밸런스예요. 그리고 한시든 한글이든 이제 영문으로 예쁜 것을 쓰게 되면 이쪽에서 흥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거 율곡도 흥을 느꼈을 거예요. 좋은 것을 쓸 때. 그래서 안 된다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저는 사실 뭐 영문시는 조금밖에 못 봤어요. 영문시는 조금밖에 못 봤고 그리고 이제 팝송을 조금 듣거든요. 근데 제가 느낀 건 팝송 자체로도 아름다운 거예요. 브라더스 포의 그린필즈라고 있거든요. 그거 자체가 시인 거예요. 그래서 야 팝송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게 왜 서프라이즈예요, 그게? 그러니까 굳이 이제 리릭이란 것은 시 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pop송의 말 반드시 리릭이어야 돼, 시여야 돼. 또 놀랄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들었는데 그걸 또 이제 새겨서 듣다 보면 또 그렇더라고요. 신부님 이렇게 시 가르치면서 이제 많이 아시니까 자작시도 좀 해보셨을 것 같은데 자작시는 예. 하기는 했어요. 그래요. 그 짧은 거 하나 읊어주시면 안 되나요? 이제 이상하게 난 50년간 시 했지만요. 네. 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시 하는 친구들 가운데 네. 시작하기만 하면 2-3시간 동안 자기네들의 시 읊을 수가 있는데 난 내 거는 네. 이상하게 네. 그러면 고려시대 때 시조한수 고려 시대에 시조가 없었어요. 몇 개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네. 신빙성이 없는 네. 것들이고요. 네. 그리고 아마 틀림없이 네. 조선 시대에 쓴 네. 것들이고요. 네. 이제 나중에 그 시간상 고려라 해서 네. 고려 작품으로 보는 거지. 마음에 드는 거. 이게 김사갓 네. 시예요. Year by year, the years go. Inevitably they go. Day by day, the days come. Inexorably they come. The years go and the months come in a flurry of come and go. Genesis of time in heaven, of human affairs on earth. That right is right and wrong is not indubitably right. That right is wrong and wrong is right is not indubitably wrong. That right is wrong and wrong is right is just conceivably right. That right is right and wrong is both right and wrong. So 김사갓 장난하는 시예요. 선시 같네요, 선시. Yeah. 정말 50년이면 정말 오래 계셨는데 격동기 많이 겪으셨잖아요. 우리나라에 계시면서. 그거 다 봤지. 다 보셨죠? 다 봤지. 이제 난 서울 와가지고 인구는 300만 명이었어요. 한강 다리 3개였고요. 보장된 길, 서울 수원, 강원도 홍천, 인제. 그뿐이었어요. 100km도 안 될 거예요. 시조 좋아하니까 이런 무명 시조 있어요. 네. I saw him. I saw my monk supreme. Such beauty wrapped in an old ragged robe. A camellia flowered in midwinter snow and crept into an old pine tree. 반밖에 못 알아듣겠어요. I'll read it for you again. 아,
아니요. I saw him. 해석해 주셔야 돼요. I saw him. I saw my monk supreme. 그 기가 막힌 스님을 보게 됐다고요. Such beauty wrapped in an old ragged robe. 그러니까 스님이 입은 옷이 형편이 없었지. 그러나 너무나 큰 아름다움을 감싸고 있는 그런 너덜이 옷이었지. 그러다가 카밀리아 무슨 꽃이에요? 동백꽃이 flowered in midwinter snow. 이제 한 겨울 속에 동백꽃 하나 피고요. 그리고 crept into an old pine tree, 늙은 소나무에 들어가서 안았단 얘기예요. 그러면 멋진 여자가 스님을 사랑하는 시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불교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지. 이제 우리 천주교회 이런 것을 쓰면 난리 나. 얼마나 멋있어요. 인간적인 거. 그 신부님 그 일본 문화 일본. 네. 예. 좀 보셨죠? 좀 읽었지. 네. 많이는 안 읽었고요. 이제 네. 좀 정서가 이 우리나라랑 좀 어떻게 다른가요? 이제 한국에서 네. 일본 무엇이든지 얘기할 때 네. 근본적으로 다르다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기분이 나쁘지. 그러나 그 시상은 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중국과 한국과 일본 그 시의 원천이 다 비슷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일본 문학을 얘기할 때 주로 하이쿠 중심으로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이 한국의 예술 일본에 들어가 가지고 시에게 영향을 끼쳤고 도자기도 다 이쪽 것들이고요. 그래서 실제와 편견 분리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그런데 틀림이 없는 사실 일본의 한국적인 센스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한국말과 일본말 가르칠 때 네. 아주 불리해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렇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재미있는 게 한국 학생이 금세 일본말을 배워요. 6개월 안으로. 여기 와가지고 우리 2, 3년 걸리는 내용 일본 애가 6개월 안으로 배워요. 그래서 그 이유 어디에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결국 일본 문학에 대해서 많이 몰라요. 네.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일본 문학을 공격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놓치지는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신부님이 문학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 제가 보니까 이거 번역을 이렇게 계속 하시면서 아쉬운 부분을 피력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사전이 너무 국어 사전이 좀 잘 나와 있는 게 아쉽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사전의 수준이 네. 아직까지 형편없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예. 그래도 그나마 좀 그 중에서 제일 볼만한 국어 사전이 있다면 어떤 걸 아마 이
컴퓨터에서 나오는 사전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뷰터리요? 컴퓨터. 컴퓨터. 예. 아, 컴퓨터에 나오는 국어 사전이요? 심각하네요. 심각한 것이 없고요. 한국에서 뭐든지 금세 다 되는 줄 아는 것 같아. 영국의 경우와 The Oxford Dictionary 네. 그게 중심이야. 하나뿐이에요. 그리고 그게 몇백 년 걸렸지 쓰는데 그리고 몇 년마다 다 수정을 하고 뉴 에디션 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전에서 50년 전과 지금이나 네. 비슷비슷해요. 오늘 아침에 이 조선일보에 저기 정원이란 말이 나왔는데 저절한 정원. 저절하다 찾아보면 네. 좋은 뜻으로 안 나와요. 그러나 정원 찾아보면 가든이 나와요. 문맥상으로 가든과 거리가 멀어. 이게 정원은 이게 마음속에서 네. 원하는 네. 그런 소망 네. 틀림없이 이런 거지. 그래서 저절한 정원 네. 하루 내내 사전에서 공부를 해도 알맞는 말이 안 나와요. 그 신부님이 그럼 그동안 많이 번역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처절한 정원을? 어렵죠. 와, 이제 그 표현 난 처음으로 봤어요, 오늘. 네. 정원은 이제 마음속에 있는 갈망이겠지. 저도 당장 좋은 생각이 안 납니다만. 늙었어, 나 이제. 늙었지. 이런 게 금세. 그런데 특별히 감정 네. 얘기를 할 때, 네. 색깔 네. 얘기를 할 때, 꽃, 식물 얘기할 때 네. 우리 사전이 다 빈약해요. 네. 그러면서 번역할 때 네. 이제 공격을 쉽게 받게 된다고요. 그 사람이 몰라서 이렇게 오역을 했다. 그러나 사전에 들어가면요. 네. 범위가 이렇게 넓어요. 이 오역이란 게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한영 사전이 그러니까 시급한 거죠 지금. 한영 사전이 옥변도 약하고요. 네. 영한도 약하고요. 그리고 가장 약한 것은 한국에서 영영이야. 영영. 눈물이 나올 정도야. 이제 이 샤프 기계 있지? 네, 알아요 샤프. 기계. 한영, 네. 예, 이거 종류별로는 다 나와 있는데. 다 나왔는데 네. 요 가운데 영영 진짜 눈물이 나올 정도야. 그러나 괜찮은 컴퓨터 칩 쓰기만 하면 네. 그것을 이쁘게 해결할 수 있는데 안 써요. 그리고 이런 분야 네. 연구 활발하게 안 해요, 한국에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안타까운 거 없어. 이제 잘못으로 보고요. 네. 안타까운 것으로 하면 이제 문제 피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구해야지. 연구해야죠. 연구해야지. 그리고 몇십 년마다 사전 새로 만들어야 되고요. 완전히 수정을 하고요. 이제 그 작업을 해가지고 돈 벌 것 같으면 어려워요.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죠. 돈이 안 되니까 네. 이런 문제 있는 거예요.
왼수 같다고 하는 돈이 너무 위주인 세상이다 보니. 근데 하여튼 사전 수준이 네. 많이 떨어져요. 그러나 여기에서 컴퓨터에서 나오는 게 이런 것보다 훨씬 나아요. 이제 지금 컴퓨터 말씀하셨지만 전에 이세돌 바둑 하시는 분하고 알파고하고 바둑 두는 거 혹시 보셨나요? 네, 번역을 했지. 인공지능. 번역을 했지. 네, 인공지능이 이제는 못하는 것이 없이 옛날에는 사람의 인력을 대신해서 인공지능이 이제 쓰였는데 이제는 이제 또 다른 창작이라는 분야에도 도전을 하는 네, 그런 알게 뭐야 세상이 20년 후 이제 번역가 필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창조적인 요소 네. 20년 안으로 사람 필요 없을까? 그럴 것 같진 않은데요. 이제 이 번역뿐만 아니고요. 그림 그릴 때도 아마 네. 기계로 얼마든지 멋지게 네. 오, 지금 뭐 조각도 그렇고 조각도 그냥 막 그렇고요. 나오잖아요. 그래요. 그런 네. 상황이긴 해요. 예. 그렇지만 우린 사람이잖아요. 그뿐만 아니고요. 한국에서 남자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네. 지난주 조선일보 읽어보니 남자들이 2시간이나 아침에 화장을 하고 이러다가 20년 안으로 남자가 없어져. 여자만 남아있어요. 또 그런.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좀 실패했습니다만은 이 다음에 두 번째 여자 대통령 나오면 네. 파워, 서울 파워. 네. 그럼 뭐 뭐를 일이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벌써 마지막이에요. 네? 벌써 마지막이에요. 아니 많기는 하지만 또 이게 생방송이다 보니까 또 보시는 분들이 지루하실까봐 저는 또 걱정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네가 네. 즐겨 하는 식으로 해석하면요, 우리가 네. 지루하게 얘기를 했구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 아니야. 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요. 사람 됨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 세상에서 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그걸 너무 잊고 사는 게 많은 것 같아서 한 말씀 해주세요. 물론 그것에 대한 정답 바라는 거지. 아니요, 그냥 견해를. 40년간 한국에서 살면서 그 삶에 대한 태도 많이 달라졌어요. 60년대, 70년대 길 나가기만 하면 인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 인심이 죽어가고 있어요. 현재로. 그 이유 나도 잘 모르겠지만 아마 부유함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60년대 모든 사람들 가난했지. 월급은 3만 원 정도 버는 것이면 아들 셋이나 딸 대학에 보내고 한 사람 되지 않는 X인데 그러면서 어떤 방법으로 했지. 아마 돈 빌리고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인심을 아주 두드러지게 느꼈지.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신경질적으로 살고요. 화 잘 내고 60년대, 70년대 그런 게 별로 없었지. 이제 차 몰다가 잘못하면 경찰이 웃었지 옛날에. 그리고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해봐요.
면허증도 빼버리고 벌금도 내야 되고. 그래서 가장 잘 사는 방법이 어떤 건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남에 대한 배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남에 대한 배려 있으면 생기는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지. 근데 정신력이 굉장히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정신력이 굉장히 강해진 것 같아. 그 반대예요. 그런가요? 정신력이 하도 강해져가지고요. 네. 남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어진 거지. 그럼 마음이 약해졌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제 감상주의 좋아하는 분들 마음이 약하다 그렇게 볼 것이고요. 네. 그 반대 표현이 더 맞는 거예요. 마음이 강해서 남에 대한 배려 약해진 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강한 게 뭐야? 자기의 하늘에 별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 별이 내 별이야. 그럼 뭐든지 내 중심이 되는 거지. 네. 그러나 남을 중심으로 살면 하늘에 별들이 무수하지. 그런 식으로 살아야지. 네. 무수한 별들 아래서 남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배려하면서 다 나나나 아니고요. 이제 와서 그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게.